네,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최순실 일가 관련 의혹과 고영태 등 핵심 인물들 수사로 파장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이재동 사회부 기자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사표를 제출을 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거든요.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민심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 심각성을 대통령께서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예. 25일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을 때 사실 그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은 그때 총사퇴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나오는데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2014년 말에 정윤회 씨 문건 파동이 났을 때 그때 정말 철저히 조사를 했다면 예.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 설립이 됐고 K스포츠재단은 올해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 2014년 말에 정윤회 씨 문건 파동 났을 때 제대로 대처를 했다면 이거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보좌진들은 지금 총체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분들의 고민도 있을 겁니다. 뭐 전부 사퇴 표명하면 대통령 보좌는 누가 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에서 좀 격론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일괄 사표를 내라고 지시하신 거는 잘하신 거고 그거는 그만큼 우리 지금 민심이 너무나 안 좋다는 걸 잘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좀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근본적인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사 내용과 그 범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로 다 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로 채울 거냐죠. 그러니까 사실 얼굴만 바뀌었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면 뭐 쇄신 안 한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 이 국정 운영의 시스템, 특히 청와대의 이 공적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에 걸맞는 수석 비서관들을 아마 인선을 해야 될 거고 이번에는 정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직원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분들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지시만 기다리는 이런 수석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1년 4개월 남은 이 임기를 잘 마무리하려면 정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수석들이 제대로 보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내각도 쇄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망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장관들의 이 무능함이 계속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각 쇄신이 필요하고 제가 속해 있는 새누리당 정말 큰 책임 느껴야 됩니다. 새누리당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씨 증인 채택 우리가 막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감 느끼고 우리 당이 대통령께 청와대하고 내각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우리도 인적 쇄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예. 계속해서 내각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3인방이라고 하죠. 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우병우 민정수석 이렇게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분들은 뭐 최순실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계속 일관을 하고 있는데 비난이 여론이 거센데 앞으로 인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지금 그 3인방이 있고 또 비서관 3인방이 있는데 네. 지금 이미 우병우 안정범 수석을 비롯한 수석들은 일괄 사표를 내라고 하셨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비서관 3인방도 사표를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그 의지는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느냐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인선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표를 냈다고 뭐 이분들이 바로 청와대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정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이제는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테니 뭐
이제 검찰에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대통령 보좌는 남은 기간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신데요.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거국 중립 내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규명하는 거와 함께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의 공백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심각한 국민의 신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총리를 바꾸더라도 대통령이 고민을 해서 어떤 분을 내놨을 때 야당은 그 총리에 대해서 또 많은 지적을 할 거고 총리 청문회 과정, 총리 후보자죠. 그다음에 인준 과정에서 또 정치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국정은 계속 표류하게 되고요. 정쟁이 생기고 국민들은 더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총리는 만약에 바꾼다면 대통령과 여야가 좀 뭐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이룬 그런 총리 후보자가 나오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할 이유도 없고 국회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20대 국회가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안이 산적돼 있는데 그런 총리로 만약에 내각을 개편을 하고 그런 총리가 강요들을 제청을 해서 좋은 강요들이 만약에 행정부를 채운다면 국회와 행정부 관계 훨씬 원활해질 거고요. 국회 입법 기능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기 관리가 된다는 거죠.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파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재동 기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순실 포함해서 가족들로까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관련 의혹들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의혹의 시작은 아무래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이제 두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두 재단 합쳐서 약 700억 원이 넘는 그런 재단 기금이 정경련에서 출연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바로 최순실 씨가 힘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렇다면 그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됐고 바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결국 이른바 최순실 씨가 이른바 그 비선 실세다 이런 의혹이 확산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측근들이 뭐 체육계나 문화계 이런 뭐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가족들 특히 이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례가 있었던 게 아니냐. 예. 뭐 실제로 이제 그 정유라 씨가 입학했던 2015년도에 그 승마가 갑자기 이화여대의 체육 특기생 종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규정과 이제 그런 다르게 이제 원서 마감일에 뭐 금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었는데 정유라 씨가 그런 게 입시에 그렇게 반영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이후에도 뭐 학사 특혜 이런 갖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이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장이 가장 커진 이유가 연설문 수정 얘기가 나오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연설문 수정뿐만이 아니라 뭐 태블릿 PC에서 식사 티타임 대상자 문건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회창, 김종인, 김무성 전 대표 등의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태블릿 PC가 어느 한 매체의 보도로 나오면서 굉장히 문제가 커졌는데요. 네. 그 태블릿 PC 안에 이제 뭐 대통령의 연설문이 발견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연설문뿐만 아니라 뭐 외교 관련이라든가 그런 국정을 운영하는 필요한 문서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이 태블릿 PC 안의 내용을 지금 현재 검찰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갖가지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갈지는 어떻게 이어져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해창, 김종인, 김무성 이런 이제 소위 정치권의 정말 거물이신데 이분들의 이름이 나온 건 이분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식사 일정을 잡는 거는 아마 그 당시에 인수위였나요? 그 참모진들이
그걸 이제 일정을 짠 거를 네. 그냥 단순히 최순실 씨는 그걸 받아본 정도가 아닐까. 최순실 씨가 뭐 여기까지 관여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문제는 지금 문화체육 관광부 분야에서 예. 최순실 씨가 그 두 쌍둥이 재단과 관련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 원이죠. 대기업의 출연금 형성 과정에 최순실이가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에 들어온 돈을 또 자기가 세운 더 블루K라는 그 회사, 또 그게 독일에도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어요. 예. 또 비덱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쪽으로 그 돈을 빼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금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문화체육 관련 이쪽의 인사에도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뭐 대통령 연설문이 유출된 거 역시 심각하지만 지금 본인은 연설문과 관련해서 심경 표현 등에 있어서 도움을 드렸다 했는데,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보면 그거보다 훨씬 이상의 지금 문제들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예산안을 작성했다는 정황도 지금 포착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문화체육 분야에 12개 프로젝트에 1,800억 원 규모에 예. 해당하는 예. 여러 가지 사업안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차은택 이 팀이 왜냐하면 차은택 씨는 문화창조 융성단장인가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면서 창조문화 추진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관철하려고 했고,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사업이 그대로 이제 추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은택 씨는 또 광고 회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독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네. 그게 결국은 최순실 씨와 다 연관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와 또 더불어서 새로운 비선 실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덕의 딸 장시호 씨죠. 최순실 씨의 조카가 사실상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장시호 씨 관련 의혹들도 좀 짚어주시죠.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야당의 한 의원이 그 예.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시호 씨라는 사람이 그 역시 승마 선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 언니인데, 최순덕 씨가 예. 아마 여러 자매가 있지만 가장 친했다고 하고, 그 장시호 씨도 승마 선수였고 해서 아마 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인가요? 거기에 사무총장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정부 예산 7억을 따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드러났는데, 이 사람도 역시 최순실 씨의 이제 친척이니까 최순실 씨와 함께 이 국정에 예. 개입을 하면서 어떤 사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적인데, 이 문제는 역시 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고 규명이 돼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WK의 상무이사 고영태 씨인데요. 지금 사흘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고영태 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더 블루K, 이제 최순실 씨가 국내에 세웠다는 회사죠. 더 블루K, 그리고 비덱 스포츠 등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최순실 씨를 최측근, 지근거리에서 도왔다,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취재 기자들이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가장 좀 접촉을 시도하려고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고영태 씨가. 그만큼 최순실 씨에 관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실제로 한 언론과의 만남에서 이제 고영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예.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언급이 되면서 하지만 또 이 의혹의 이런 언급에 대해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러면서 또 강하게 부인을 하기도 했죠. 어쨌건 이제 그 가장 최순실 씨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이번 의혹에 대한 진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전이죠. 3일 전에 이제 국내로 입국을 해서 그날 밤에 이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2박 3일간 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합숙 조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2박 3일 동안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고영태 씨를 상대로 뭐 연설문 유출 의혹이라던가 아니면은 최순실 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을 했다 이런 예. 의혹에 대해서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어젯밤에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밤샘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고영태 씨가 2014년에 최순실과 차은택 씨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은택 씨가 문학의 황태자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를 몰랐던 거죠. 예. 고영태를 통해서 이제 안 걸로 언론 보도에 나오고 그 고영태 씨가 역시 또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를 최순실 씨하고 연결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단 운영 과정에서 서로 사이가 벌어져서 지금 뭐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특히 이성환 씨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을 하고 농단을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개의 녹취 파일 77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지워버렸다고 했지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뭐 지금 이분이 검찰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게 그 수사에 상당히 열쇠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공개가 생각입니다. 된다면 파장이 또 상당하겠네요. 네,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실제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수사팀에 그 고영태 씨가 그런 파일들을 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예. 실제로 가지고 왔냐? 그에 대해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그렇게 파일의 일부는 기자들한테 들려준 거죠. 그래서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존재할 가능성은 큰데 그 파일을 없앴을 가능성도 역시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고 수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도 검찰이 소환을 하면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제 오후에 이제 최순실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예. 조만간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 최순실 씨가 뭐 독일에서도 지금 기자들이 많이 가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잠적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한 매체가 독일에서 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이제 뭐 그 인터뷰에서는 최순실 씨 본인 말로는 자기가 현재 공황 상태라 건강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예. 그래서 한동안 귀국이 어렵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며칠 사이에 큰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최순실 씨 본인도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딸 정유라 씨도 현재 그런 여러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 예. 딸에 대해서만은 좀 그런 관용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요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뭔가 석고대죄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뭐 이 여론의 이 분노, 민심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뭐 일종의 좀 활용을 해서 뭐 새누리당을 좀 압박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뭐 석고대죄 할
그런 자세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말씀 중에 뭐 최순실 부역자 뭐 그래서 좀 말씀의 격을 좀 품격을 좀 네.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지금 국민의당도 검찰 수사를 보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예. 저희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미흡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새누리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그럼 우리 특검 수용하겠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나고 나서 물론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이야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별도 특검을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특검 중단을 딱 선언한 거는 저희들을 좀 더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네. 이 문제를 좀 더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정말 수치심과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는 이런 정치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상설 특검에 있는 후보 추천권이 문제예요. 특검 네. 후보 추천권.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을 하는데 결국은 새누리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 임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걱정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왕 특검을 받았으니까 상설 특검은 훨씬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권을 야당한테 넘기자. 2명을 야당이 추천하면 네. 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특검 수사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특검을 가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야당이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별도 특검 그것도 하자라는 거죠. 근데 별도 특검을 하다 보면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 문구를 가지고 또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특검 수사의 대상 범위가 어떠냐 그 표현을 가지고 또 지리한 줄다리기가 생겨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정말 실체적 진실 규명, 그 이후에 각종 그에 따른 쇄신 조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특검 가동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특검 가동이 늦어지더라도 지금 검찰은 정말 이번에는 단단한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검찰도 그 민심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검찰은 지금 검찰대로 철저히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순실 특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방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조건부 반대죠. 일단 네. 당장 그 특검 중단,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 진통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특검이 어찌됐든 이번 의혹이 워낙 크고 검찰에 대한 그런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특검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먼저 뭐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사 상황을 좀 더 짚어보면 검찰이 현재 7곳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네. 이 중에 청와대가 빠져 있단 말이죠. 좀 핵심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증거인멸 우려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도 뭐 뒤늦은 늑장 압수수색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뭐 미르 재단과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이 되면서 정작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김한수 행정관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최 씨에게 이메일이나 문건을 건넨 것 아니냐 네. 이런 폭로도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의견이 야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필요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어쨌든 이번 의혹의 한 복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요. 예.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할 거라는 그런 우려는 뭐 이해가 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멸을 하면 흔적이 청와대 시스템상 남게 돼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다음에 인멸을 하면 정말 더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뭐 검찰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고 예. 철저한 수사가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이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민심이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난 민심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우리 이 민심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실체적 진실 속히 규명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가능한 한 빨리 국내로 데려와야 됩니다. 뭐 그쪽에서는 검찰이 부르면 가겠다는 지금 정도인데 자발적으로라도 와야 되죠. 그다음에 그 진실 규명은 이제 결국은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나중에 가동될 특검에 맡기고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와 별도로 우리 청와대 내각 여당의 이 쇄신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마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과감한 조치. 이제 정의에 적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지금 의식할 때가 아니고 정말 분노한 민심이 일으키고 있는 이 폭풍을 우리가 직시를 해서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조치, 정말 정직한 조치, 정정당당한 조치 이런 것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서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재동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